우리가 일반적으로 암 환자분들이 암에 대한 공포를 많이 갖잖아요. 그러면 암에 대해서 공포를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통증이죠. 이 암으로 인한 통증은 아주 가벼운 것에서부터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 다양한 통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암성 통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바로 암 치료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보통 우리 암성 통증은 발생률이 전체 암 환자의 한 50에서 70% 정도 환자한테서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은 빈도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암 자체가, 암이 옆에 주변 저쪽으로 침투해 가면서 이런 암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한 70%가 되고, 또 암을 진단하는 과정이라든지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이 한 20%. 그 다음에 암과 무관하게 어떤 당뇨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상포진이 왔다든지 이런 암하고 관련이 없지만 암 환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이게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을 치료해 가는 과정에서 통증이 나오는 경우가 한 30에서 50%. 그 다음에 암이 기수가, 병기가 진행을 하면서 나빠지면서 발생하는 게 한 60에서 90%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도 통증이 조절이 안 되는 거, 대개 중증인 사람들에 있어서는 한 66% 정도가 조절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암성 통증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크게 분류하자면은 크게 직접적으로 암이라든지 어떤 감각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통증을 인식해서 느끼는 거, 이게 이제 보통 소마틱 페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체성 통증이라고 하거든요. 신체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통증. 이런 부분들이 대개 이제 어떤 전이를 해서 뼈라든지 우리 골성 통증,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수술, 그 다음에 근육통, 또 이 암이 팽창을 커지면서 늘어나면서 압박해서 오는 이런 통증들을 이제 소마틱 페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스세랄 페인, 장 안에 내장 통증, 우리 장 안에 있는 암들이 야기하는 이런 통증을 우리가 이제 비스세랄 페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것은 어떤 신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해 가지고 올 수 있는 우리가 뉴로패식 통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경병증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1, 2, 3번 이렇게 체성이라든지 내장성이라든지 신경병증성이 아닌 어떤 심리적인 원인이 관여를 하는 거예요. 특히 암을 오랫동안 앓는 경우에는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통증보다도 훨씬 더 큰 통증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만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등 이게 다양한 통증의 형태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암성 통증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할 건가? 사실 통증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약물 치료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물 치료도 무턱대고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고 어떤 단계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3단계로 나눠요. 1단계는 암 증상이 경증이거나 아니면 중증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그 중간 정도 된다고 할까요? 이런 단계에서 되게 비마약성 약물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단계, 이게 1단계거든요. 그래서 되게 1단계에 사용하는 약물들은 엔사이드라든지, 엔사이드라고 하면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스타미노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타이레놀, 또 그 외에는 이제 트라마돌 계통의 약들, 경구용으로도 있고 주사제로도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을 사용을 하는데
가능하면 엔사이드 계통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엔사이드 계통 약물은 면역을 떨치는 그런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 엔사이드 진통제는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신장에 어떤 독성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엔사이드는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아스타미노펜이나 아니면 트라마도를 이용을 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통증이 조금 더 깊어졌으면, 암이 조금 더 심해졌을 경우 이제 2단계는 보통 우리가 비마약성하고 마약성 약을 같이 겸해서 사용을 합니다. 강한 비마약성을 써보고 듣지 않는 경우에는 같이 마약성하고 같이 컴바인돼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제 암이 깊어지고 통증이 조절이 잘 안 되는 단계가 갔다.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마약성은 이제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사제도 있고, 그 다음에 경구용도 있고, 그 다음에 패치로 붙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효과의 시간을 가지고서 속효성도 있고 지속형도 있고 다양한 그런 약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도 무턱대고 쓰는 것보다는 그 단계를 봐가지고 맞춰서 사용을 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약물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약의 용량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런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외적인 어떤 통합의학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통증을 경감시켜 주는 게 약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존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이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침이라든지 우리가 우리 한방에서 사용하는 침도 상당히 통증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공이라든지 또 요가라든지 그 다음에 아로마, 허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심리치료가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우리 암성 통증에는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심리적 부분만 조절해도 통증이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유도 심상이라든지 아니면 MBSR이라든지 다양한 심리치료 요법들을 같이 겸하면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어떤 뭐 수치료라든지 또 뭐 카이로프랙틱이라든지 물리치료 이런 방법들을 같이 병행을 한다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암성 통증은 상당히 우리 암 환자들한테 힘들게 만드는 그런 거지만 이런 체계적으로 이런 그 정도에 맞춰 가지고 잘 조절을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도 줄일 수 있고 또 삶의 질을 개선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단순히 무조건 약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해결한다든지 그 외에 우리 통합의학적인 방법도 같이 겸하면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